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서울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알아봅니다.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부터 봐야 되는데요. 지난 9월 16일 날 1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총 11건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가결이 5건이고요. 보류가 5건, 그리고 보고가 1건 있었습니다. 네, 평상시보다 안건이 좀 많았네요. 그렇습니다. 가을 되니까 안건도 많고 또 위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네요. 가결된 안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유명한 곳인데 재건축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는데 네. 재건축 걸림돌이 제거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마아파트 단지 중앙에 폭 15m의 가로지르는 도로와 관련된 계획을 없애는 내용의 은마아파트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드디어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본래 이제 은마아파트 단지 중앙에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인데요. 이 도로가 이제 차가 다니는 길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단지를 둘로 나누는 셈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2002년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 이런 관련한 문제들 때문에 재건축이 답보 상태였지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폐지 결정이 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재건축 세대수나 용적률 같은 이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물론 공공목적의 도로이긴 하나 아파트 한가운데 이렇게 차가 다니는 길을 뻥 뚫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재건축이 계속 추진이 안 되다가 걸림돌이 이제 제거가 돼서 앞으로 속력이 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 잠실동 우성 1차에서 3차까지 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있고요. 강북 미아동 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도 가결이 됐습니다. 네, 지금 마이스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죠. 지하철 2호선 잠실 종합운동장역 인근에 매머드급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성 1차에서 3차까지 아파트인데요. 81년에 건립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허용연한은 충족해 있는 상황이고요. 2011년에 안전진단도 통과해서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주택 390가구를 포함해서 18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에 있고요. 2716가구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데요.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수정 가결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강북구 미아동 776단지 6-68번지 일대에 저밀도의 낡은 저층주택 밀집 지역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이번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좀 낡은 계단 같은 취약시설도 좀 보강을 할 예정에 있고요.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라든지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도 갖추고 또 낡은 주택의 집수리를 위해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저리대출도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심의 재생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있었어요.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뉴타운 정비구역 27개를 서울시가 직권으로 이제 해제한다고 밝혔는데 역시 도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나서서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도계위에서 정비해전구역 해제를 하긴 했지만 직권 해제를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소유 1-1구역 그리고 봉천 6-1구역 그리고 남가자 12구역 공동 18구역에서
서울시에 위치해 있는 총 27곳의 정비예정구역을 서울시가 직권 해제했습니다. 본래 이제 지난 4월에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의 ABC 관리 방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이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운 예를 들어 추진 곤란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에서 직권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주로 추진 주체가 아예 활동을 멈추면서 조합이 움직이지 않는다든지 또는 주민들 스스로 해산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활동의 진척이 없는 단지 위주로 직권 해제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달 초에 통과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직권 해제 후에도 추진 주체의 매몰 비용에 대한 이제 보조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퇴로가 닫혀 있었던 네. 정비예정 구역이 본격적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이뤄낼 예정이 있고요.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구체적인 지원 기준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지역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주거 재생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 이렇게 좀 다양한 대안 사업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에 부동산 시장 이슈 움직임 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한가위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고향에 내려가서 하시는 얘기가 네. 자녀들 취업했나, 취업 얘기, 결혼 이야기 이런 것 좀 지나고 나면 민감한 얘기가 지나고 나면 재테크 얘기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식은 어떻게 됐나, 예. 집값은 좀 오를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추석 이후에 집값 흐름들은 어땠는지 올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올해 특히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 네. 가격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동반 상승하다 보니 뭐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한 얘기나 고향 부동산 그리고 맞아요. 집을 사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 얘기를 하실 텐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따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해 이제 추석이 9월 8일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9.1 대책을 통해서 청약제도 간소화라든지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같은 재건축 규제가 잇따라 이루어지면서 추석 이후 집값은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한 해 전인 2013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값 흐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면서 추석 이후의 시장 흐름이 이제 이사철이 지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올해에는 그럼 어떤 패턴을 보일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겠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상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또 가계부채 관리 대책도 정부가 내놓고 거기에 경기 둔화 같은 변수가 없잖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 추세는 추석 이후에도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수도권 전세 가격이 워낙 불안합니다. 네. 매물 부족에 따라서 저금리를 틈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이동 수요가 가을 이사철에 조금 더 발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연말까지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년에 담보대출 강화 전에 연말에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들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추석 이후에는 집값이 조금씩 견조하게나마 상승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석 이후 이제 집값 전망보다 추석 이후에 전세 시장 전망은 조금 더 쉽겠죠. 왜냐하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여서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이제 CSI 조사를 해보더라도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고 전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가을에도 이미 수도권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률은 조금씩 변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에 한 1, 2% 정도는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실제 이제 8월에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실거래된 사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1291개 평면이 이제 8월에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거래된 단지인데요. 이 중에 한 12%, 그러니까 1291개 아파트 중에 155건 정도가 전세 가격이 매매가의 90%를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가의 90% 이상 넘는 단지라는 것의 의미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있는 깡통 전세가 될 리스크가 있다는 단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단지 중에 약 19%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단지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세금은 상한가 그리고 매매가는 하한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시장의 범용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가 급매물 매매 그리고 고가 전세 시세에서 일정 부분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것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766개 주택형 중에 13%인 98건 그리고 인천은 120개 주택형 중에 8%인 9건의 전세가율이 매매가의 90%를 넘어서 실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사철이라 전세 수요나 전세 매물을 찾는 수요는 많은데 요즘에 대기 순번이라든지 집도 보지 않고 전세 계약금을 중개업소에 걸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요. 또 상당수 월세 전환 때문에 뭐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신규 입주량에 비해 또 연말에는 재건축, 이주 수요 같은 이제 돌발 변수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전세 가격의 오름세가 추석 이후에도 이어진다는 좀 우울한 소식들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전세값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전세를 조금이라도 낮게 들어가는 요령이 뭐였냐면 새 아파트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가 이제 물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시세가 싼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요즘은 뭐 새 아파트 전세 가격이 더 비싸고 다시 또 재계약할 때 부담해야 되는 뭐 비용들이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입주하는 단지의 초기 전세금들은 입주 과잉 현상 때문에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싸게 전세를 내놓으면서 전세 가격이 쌀 수도 있지만 2년 뒤에 다시 재계약 시점에는 주변 시세만큼 현실화되죠. 그래서 갑자기 큰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오히려 새 아파트 전세가 입주 2년차 재계약에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그렇습니다. 새 아파트의 전세금이 더 많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입주 당시에 전세 매물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낮게 형성됐던 전세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과 같이 입주량이 부족할 때는 전세 가격이 한 번에 오르는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인데요. 실제 입주 2년차 아파트의 평균 전세 재계약 부담액을 지역별로 살펴봤더니 서울이 제일 컸습니다. 평균 한 1억 903만 원의 전세금을 한 번에 올려줘야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1억 원을. 그렇습니다. 인천은 9,479만 원, 그리고 경기가 6,202만 원으로 뭐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2년 뒤에 재계약 시점에 가격 부담이 현실화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에 2013년 이전에 입주한 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균 재계약 비용이 훨씬 쌉니다. 서울이 7,514만 원, 인천이 4,124만 원, 그리고 경기가 4,404만 원이니까 새 아파트가 종전 재고보다 재계약 시점에 가격 부담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화성 동탄이라든지 일부 택지 지역에서 입주 새로 하는 지역의 신규 입주 물량이 전세 매물 부족의 담비 역할은 할 수도 있겠지만 최초에 싸게 들어가서 재계약 시점에 한 번에 인상되는 금액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는 자금 마련 계획 꼼꼼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조금 이제 물론 새 아파트 살면 기분도 좋기도 하지만 사실은 일정 부분 가서 이게 새집 증후군 이런 것 좀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뭐 손질도 하고 베이킹도 하고 신경 쓸 것도 많다고요. 근데 뭐 2년 지나고 나서 1억 원을 올려달라고 하면 이걸 참 누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새 아파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존에 뭐 재고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몇 년 된 아파트들도 또 그것도 올려달라는 금액이 만만치는 않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뭐 1, 2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도 뭐 7천만 원, 5천만 원. 그렇습니다. 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뭐 정부 입장은 뭡니까?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긴 하나요? 뭐 얼마 전에도 관련해서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또는 고령층의 취약계층을 위한 이제 전세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기존에 집만 하나 갖고 있는 낡은 집을 갖고 있는 노령층이 리모델링 비용을 대줘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었지만 지금 이제 중산층이 원하고 또 가뜩이나 매물 부족 현상을 갖고 있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재건축 이주 시기 조율밖에는 뚜렷한 그러니까 해안과 관련된 방향이 많이 보여지진 않는데요. 정부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재원이 들어가도 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을 한다든지 재건축 이주 시기를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 뭐 2개월, 4개월 조정은 하고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내년에 전세 시장의 가격 불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년에도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주거급여나 좀 저리 대출 상품 그리고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같이 깡통 전세를 위한 대책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건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 물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고 오르면 좋겠지만 집값이 막 오르기를 뭐 그닥 바라는 것보다도 전세 시장 같은 게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전세가 안정되기는커녕 전세 물량은 없어져서 월세로 돌아가고, 네. 전세가 부담되니까 집을 사게 되고 말이죠. 이자 부담은 크고. 네. 그렇습니다. 뉴스테이 이런 것들은 뭐 말만 있지 아직까지 제대로 시장에도 안 나오고. 네. 네. 답답합니다. 예. 분양 시장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추석 이후에도 분양 물량 많습니까? 오히려 추석 이후에 수도권의 공급 예정인 물량이 이제 11만 호가 넘어섭니다. 예. 그렇게 되면 계획대로 나온다면 이제 전국적으로 올 한 해 46만 호 정도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죠. 계절적 성수기인데다가 올 들어서 평균 청약 경쟁률이 뭐 6대 1을 넘어서서 지난해 청약 경쟁률보다 굉장히 높게 치열하게 수요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집단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시장의 수요자들이 더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요즘엔 분양권 전매를 노리는 가수요자들까지 신규 분양시장에 유입되면서 분양시장의 관심은 추석 이후에도 아주 뜨거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에 서울 같은 지역은 분양가가 다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일대 재건축 물량 같은 경우는 일부 가수요자들도 들어오긴 하지만 분양가가 최대 4천만 원을 육박하는 단지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분양가의 적정성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강북의 역세권의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좀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춘 강남권의 재건축 일반 분양 물량 그리고 조금 경기도로 넘어가시면 하남시 미사지구에 3.3제곱미터당 한 1,200만 원대 나오는 물량들이 있다고 하니까 분양 계획, 청약 통장 가지고 꼼꼼하게 세우셔서 하반기 도전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미리 통장을 꺼내셔서 추석에 가족들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이코노미 오늘 월요일은 함영진 부동산 114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